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독감 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이번에는 또 올 가을 영유아기에서 접종할 때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RSV 예방을 위한 지속성 단클론 항체 베이포투스 접종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베이포투스. 베이포투스 지속성 단클론 항체. 그래서 이게 독감 백신처럼 영유아에서 필수 접종은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아무리 선택 접종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선택을 하려면 아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 생긴 영유아 접종인데 이게 지속성 단클론 항체다. 아, 네. 이름이 쉽지 않네요. 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간단히. 먼저 이제 RSV에 대해서 네,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RSV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영유아기에서 가장 호흡기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이제 네. 바이러스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나 이제 1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같이 이제 하기도 감염으로 입원을 시키는 네, 이 네. 바이러스 중에 이제 악명이 높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영유아한테는 되게 친절하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네, 네. 그래서 영유아에서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ICU 중환자실 입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RSV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치료제는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그냥 수액 치료라든지 네. 이제 네뷸라이저나 스테로이드 같이 보존적인 네.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요즘 반응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조금 좀 안타까운 치명적인 경우가 거네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베이포투스는 이제 RSV 예방을 하기 위한 이제 항체 주사인데요. 이게 백신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네요. 네. 백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백신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평생 쓸 수 있게, 네. 오랜 기간 쓸 수 있게 네, 네. 만들어주는 건데 이 항체 주사, 베이포투스는 그냥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주입해 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이 면역 시스템이 발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효과가 있으려면은 네. 좀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베이포투스는 항체 주사이기 때문에 네. 바로 효과가 일어나고요. 네. 대신 평생 가지는 않겠죠. 네, 네. 잠깐 네. 저기 주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통 최소 5개월 정도 이제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이포투스는 백신은 아니고 항체 주사를 하는 것이다. 그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주사인데 쉽게 말해서 이 RSV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일정 기간 동안 이 주사로서 대체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이 베이포투스에 관한 영상을 저희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때랑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올해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네. 올해 2월부터 이제 도입돼서 이제 접종이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제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후 12개월 미만이 접종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는데 소아 청소년 학회 감염위원회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 접종 대상자를 생후 RSV 계절에 진입하거나 생후 첫 RSV 계절 도중인 신생아 및 6개월 미만 영아로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2개월 미만이었는데 올해 초에서는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 미만 영아로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됐네요. 베이포투스는 이제 아무 때나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RSV가 유행하는 시기, 그러니까 RSV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 네. 3월 말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 접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접종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RSV 계절 진입하는 신생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RSV 시즌 동안 태어난 아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출생 날짜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첫 RSV 시즌 도중에 6개월 미만 영아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6개월 미만이 되려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여야겠죠. 그리고 이 접종일 기준으로 이 아이가 이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접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필수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영유아기에 이제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한 증상으로 이제 감염이 되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 콧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영아들에게 이제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좀 축소를 시키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인 애들은 좀 더 잘 이겨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좀 예외겠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24개월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RSV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중증 질환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이 베이포투스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백신이라면 이제 주입했을 때 아이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니까 좀 리스키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항체 주사인데 그럼 그냥 좋은 거니까 다 맞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으면 좋지만 이게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외부의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라든지 등등 그냥 콧물 감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맞아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비용 효과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맞을 수는 있어요. 성인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맞아야겠죠. 항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체중 케이지야. 맞아요. 접종은 이제 근육 주사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접종 횟수는 1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수 접종들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용량은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 주사이기 때문에 바로 저 접종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지속 시간은 최소 5개월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가벼운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부위의 통증 정도만 이제 가벼운 이런 부작용들만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고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효과 기간이 최소 5개월이니까 딱 이 시즌 동안 예방 효과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처음 시작이 좀 두렵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보호자분들도 조금 약간 너 맞을 거야? 너 맞을 거야? 이렇게 계속 막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도입을 했지만 이제 다른 해외 국가 52개 국가에서는 예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이제 접종을 하고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무료 접종으로 이거를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인 상태이고요.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RSV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이 RSV에 걸렸을 때 뭐 입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중증 감염으로 이완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연하게 이제 낮추는 효과들이 있었고 또 입원을 만약에 하더라도 입원 기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예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필요한 접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올랐어요. 이 베이포투스가 굉장히 비쌌다는 사실이.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때도 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 접종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죠, 가격. 근데 워낙 접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사들여 놓을 수도 없고요.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접종을 하는 시스템인 병원들이 좀 많고요. 이제 뭐니 해도 제일 부담되는 거는 우리 보호자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럿이 모여서 원정을 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게 조금 더 싼 지역으로. 아, 진짜? 접종가가 조금 더 싼 네, 지역으로.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쭤보니까 강원도를 가신다는 분도 저는 진짜요? 봤었거든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차이가 그 정도나 그렇게까지 차이는 제 생각에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차이라고 느껴졌었던 거죠.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싶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제 신생아를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이제 만날 주치의 선생님한테 맞거나 이제 근처 병원에서 이제 접종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네, 그 어쨌든 우리가 이 주사를 맞추겠다고 하면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바라는 마음. 그럼 신생아라면 사실 멀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베이포투스에 관해서 새로운 접종 가이드라인 그리고 올해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신생아를 올해 말에 낳으실 예정이신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